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팡팡크마의 레슨 1부터 이도열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게 된 김동명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팡팡크마의 레슨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저나 또는 현지인, 짜리아나 또는 꾼 이런 그 보조 강사들이 필요한 경우에 캄보디아의 실제 발음을 또는 그 실제 억양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그 공부하시는 요령은 아침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그 문자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팡팡크마에가 주장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캄보디아의 단어, 그 다음에 문장들을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마치 외치듯이 이렇게 수어스다이! 수어스다이!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이 소리를 내 귀가 들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수어스나 이거를 쓰면서 수 다음에 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암기가 아닌 어떤 그 인사를 해야 될 상황에서 수어스나이가 동시에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방식의 학습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장을 큰 소리로 단어 한 10번, 그 다음에 문장을 한 10번,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총 25번 이상을 큰 소리로 내지르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의문하시는 사항이나 또는 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습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희 카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이 교수님과 제가 성심성의껏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슨 1과의 인사하기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도열 교수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수스더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스더이, 안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바로 캄보디아도 이와 같이 다양한 인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줌리읍수어라고 되어 있죠. 줌리읍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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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동민 선생님이 바로 지적해 주십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발음들도 바로 우리 김동민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실 테니까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줌리읍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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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짜리야 한번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리읍수어. 줌리앱수. 네. 어디? 줌리앱수. 네, 짜리아가 그 스와히리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간 사투리 발음하다 보니까 수 이 부분에서 어자가 안 들리고 수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투리 발음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수어도 아니고 수의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턱 높이 주무리입수, 주무리입수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캄보디아 편으로 바로 썩서바이때 네. 그러면 우리 만났으니까 헤어져야 되겠네요. 자, 안녕히 계세요. 주무리입리 네, 잘 가. 리하이 네, 우리가 높인 사람한테 인사할 때도 있고 낮은 사람한테 인사할 때도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모음 우어라고 발음했을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어 할 때 턱이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우어는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그런 턱의 높이가 아니라 약간 낮다는 것. 그래서 우어도 아니고 우우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어라고 하면은 안 되겠다는 거죠. 왜요? 이것은 바로 한국식 발음이고요. 캄보디아식 발음은 수어,
또는 수라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수어와 수의의 중간 발음이다 보니까요. 과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기관들의 어떤 모양 또는 혀의 위치, 그 다음에 발음이 되는 그 앞쪽이냐 뒤쪽이냐의 중심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주무립 수어라고 하는 발음할 때 어와 의의 차이점은 턱 높이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오, 수오 이렇게 되면 어도 아니고 의도 아닌 중간 정도 소리가 나게 되는데 바로 턱 높이로 인해서 어 발음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죠. 다시 의에서 어로 올라가면 이런 정도 소리가 나는 거죠. 바로 딱 그 중간 소리가 캄보디아의 스라우, 스라우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간단하게 지금 현재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살짝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의가 있죠. 의. 이것은 우리가 발음에 이제 캄보디아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음이냐, 장음이냐. 이게 되게 구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어이가 바로 장음도 아니고 단음도 아니고 그 중간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소리가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소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이, 아로 입 모양을 내놓고 소리는 어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김동훈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 아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것을 딱 잡아채듯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이, 어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이와 아이 한국식으로 구분해서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아이. 이번에는 어이, 어이. 그런데 캄보디아의 이 소리는 바로 그 중간 정도에서는 어이, 어이. 네, 어이도 같고 아이도 같고 그 중간 정도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자, 짜리야, 쏨쏨랭 스라어이. Ai. Ai. 네, 분명히 언뜻 들으면 아이 같지만 아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이도 아니죠. 이게 좀 어려운 소리인데요. 우선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발음은 계속해서 훈련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단어가 나와 있네요. 럭그루. 자, 선생이죠. 근데 선생 중에 그래서 남 선생은 바로 럭그루, 여 선생님은 략그루, 략이라고 했는데 바로 략. 좀 여기 표기 한글 표기 좀 봐볼까요? 여기에 이상한 발음 기호가 있죠.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 표기가 바로 우리 팡팡 크마에가 표기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멈춤 기억, 약한 기억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내악구루. 자, 여선생님. 자,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는 꾸루예요. 근데 그 꾸루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꾸루벙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꾸루벙리은. 꾸루벙리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남 선생님, 럭꾸루. 자, 여선생님, 략구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멈춤 기억, 약한 기억이 표시가 되죠. 우리가 한글에서 기억이 어떻게 됩니까? 기역 할 때 바로 목구멍과 그 다음에 혀뿌리가 이렇게 딱 그 목구멍을 막는 발음이 바로 기역 발음입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도 기역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우리가 한국 사람 말하는 기억과 여기에 나와 있는 멈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 기억이라는 것은 일단은 목구멍은 막지만은 혀뿌리는 열어놓은 상태. 이 그림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완전히 자 혀뿌리가 여기 목구멍을 탁 막아버렸죠. 그래서 기역하면은 숨이 들랑달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기역 발음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에 혀 뿌리가요, 얘를 완전히 막고 있지 않는 그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멈춤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은 설명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강의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 발음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로 혀뿌리를 위쪽에 이렇게 막아버리는 한글의 기역, 그 다음에 혀뿌리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트여 있으면서 여기가 이쪽에 이렇게 트여 있으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기도라고 하죠. 기도, 목구멍, 기도를 이렇게 꽉 조여줌으로 해서 숨을 멈추는 듯한 그런 소리.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한글에는 없기 때문에 이 한글에 없는 소리를 캄보디아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그 경우에 멈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을 넘지 않으면 우리가 캄보디아 어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록이 있죠. 록은 바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록구루 할 때 남성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윗사람에 대해서 록구루 할 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록이 바로 써, 미스터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내악이라는 것은 여성명사를 나타내는 접두어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좀 구별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내악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여기에 새로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진행은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내악 플러스 직업명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악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무슨 어떤 어디 어느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누구죠. 또한 너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자음접변이라고 하는 음율 현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 이렇게 앙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의 기역 받침과 나의 니은 받침이 서로 싸워서 니은 받침이 콧소리다 보니까 콧소리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서 앞쪽 음절에 기역 받침에 영향을 주고 그 기역 받침을 이응 받침으로 바꿔주는 그런 현상이 바로 자음접변 역행동화라고 하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에 캄보디아 말을 배울 때 내양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양나가 아니라 내악나 100분의 1초를 내악과 나 사이에 끊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올바른 발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리야 쏨쏨을랭무동 내나 여기에 이것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네요. 니 또는 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H 발음은 어떤 발음을 할 때 음절 다음에 하고 입김만 품어주는 소리, 성대는 울리지 않고, 성대가 울리지 않는 것을 무성음이라고 하죠. 성대는 울리지 않고 소리만 짧게 하고 입김만 품어주는 그러한 그 형태의 우리의 동작을 바로 H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읗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경우지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어떤 음절 뒤쪽에 히읗이나 H자가 있으면 소리가 없이 헛바람만 품어주는 음절 기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 발음을 그냥 니로 하지 않고 니 이렇게 발음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바로 H가 있기 때문에 품어주는 소리 바로 그때 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멈추다, 빼먹다, 놓치다는 그냥 단어로 생각하시고 칸이 아니라 아가 장음이니까 칸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해서 이 팡팡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만나다는 거죠. 쭉. 자, 쭉도 아니고 여기서도 턱이 약간의 낮아지면서 발음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쭉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와 합쳐서 표기하면은 칸쭈크니어. 자, 만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크니어 방금 나왔지요. 크니어 서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 서로 말하는 것, 말하는데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화인데 바로 이제 크니어라고 하고요. 또 서로 뭔가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코 크니어. 여기 보시면 히읗 발음이 있죠. 품어져 나가는 소리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코 크니어. 유. 자, 오랫동안이죠. 우리가 캄보디아 부정문을 만들 때 먼, 어때 라고 이제 어때, 먼때. 그래서 오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라는 뜻으로서 먼 유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잘 지내다 할 때 쏙 서빠이. 자, 쏙 서빠이. 자, 잘 지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야지 잘 지내는 거죠? 평온해야지 잘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쏙 서빠이 때 잘 지내십니까? 오늘의 한마디. 이게 누구야? 이게 바로 캄보디아의 의문문이 최초로 나왔네요. 자, 의문문은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 네, 바로 따을 붙이고 마지막 문장에 때를 붙인다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문장 구조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낙낙 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할 때 뭡니까? 니찌아이, 니찌아이. 한번 발음 좀 해주실랍니까? Ni chị ấy, 네. ni chị ấy, ni chị Lan, ni chị Sky, ni chị Pte.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 첫 시간에 여러 가지로 낯선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잠깐 공부를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하루 일과를 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내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 30분 동안의 시간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점심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라든지 또는 밤에 집에 오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저희와 이렇게 화상으로서 학습에 뭔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직접 개인 지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